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말하고 글 쓰는 허나영입니다. 미술사에도 공식이 있다. 6번째 이야기로는 프랑스 혁명계의 예술인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의 경우 왕과 귀족을 위해서 그려지던 예술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왕실에서는 거듭되는 외교와 국정 운영의 실패로 재정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왕실의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들어진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의 3색기로 대표되는 이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도, 즉 앙시에 레짐으로 대표되는 신분제가 폐지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술의 경우는 바로크의 경우 왕실, 로코코의 경우 귀족, 그리고 르네상스기에도 메디치와 같은 후원자가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기에는 바로 이러한 후원자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기의 예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크루이 다비드가 있습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새로운 사회에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단점 아시죠? 다소 키가 작은 신체적 한계를 이렇듯 멋진 초상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나폴레옹의 초상화에서 나폴레옹은 앞발을 들고 있는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키의 한계가 극복이 되고 더불어서 굉장히 용맹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이러한 모습을 훌륭하게 표현을 했고요. 더불어서 프랑스 혁명 정부의 이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글귀를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당시 청년들을 선동한다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에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몰려가 탈출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알려져 있죠. 다비드는 바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 프랑스에서 필요했던 준법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왕들은 주로 핏줄에 의해서 왕이 되거나 혹은 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으로서 왕이 되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폴레옹은 고대 로마의 법을 따와서 나폴레옹의 법전을 만들어 새로운 혁명 정부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비드가 이렇듯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경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없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었던 이탈리아 남부 도시 폼페이가 바로 이 시기에 발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설로만 남아있던 폼페이가 발굴이 되자 전 유럽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다시금 열광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유행은 바로 다비드와 같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문화를 되살리는 신고전주의가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이어서
또 다른 신고전주의 회화 작가인 앵그르 역시도 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배웠던 콘트라포스토와 황금 비율이 드러난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특성을 따온 예술을 바로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앵그르와 같은 이런 신고전주의 회화를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또 다른 화가는 비판했습니다. 마치 조각가도 같이 생기가 없다라고 말이죠. 들라크루아는 시인 보들레르가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극찬을 한 화가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하면 잘 아는 그림 아시죠?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들라크루아는 프랑스의 삼색기를 들고 앞으로 나서고 있는 자유를 의인화한 자유의 여신과 이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 역시 다비드처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들라크루아는 모든 혁명을 다 지지한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1830년 7월에 있었던 봉기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던 거죠. 들라크루아가 보기에 당시의 봉기,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프랑스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자유의 여신을 중심으로 부르주아와 노동자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혁명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사르도 나팔루스의 죽음과도 같은 그림에서 인간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부터 연유한 거긴 하지만 당시에 오페라로 공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들라크루아는 이 공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바로 주인공이 사르도 나팔루스가 적군에게 둘러싸여 바로 다음 날이면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르도 나팔루스는 부하들에게 시켜 자신이 아꼈던 애첩과 가족들, 보석과 말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이걸 모두 파괴하고 죽일 것을 명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켜야 되는 왕이 자신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들라크루아는 그림으로 표현하였죠. 그러니 이 그림 안에서 드러나는 폭발적인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다양한 움직임 같은 것들을 화면에 담은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낭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들라크루아가 신고전주의 작품이 생기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듯이 신고전주의 작가들은 낭만주의 작품을 너무나 산만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낭만주의 화가인 제리코의 경우에는 인간의 감정 표현과 함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고발하고도 있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당시 세네갈로 가던 프랑스 해군 군함인 메두사가 침몰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메두사호는 세네갈로 가다가 바다에 침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배의 함장과 함께 몇몇 지휘관들은 보트를 타고 탈출을 했지만 150여 명 정도의 대부분의 선원들은 배와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어 생존자들은 바다에 떠있는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었고 13일여의 표류 끝에 겨우 생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에서는 군함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덮고자 쉬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한 의사가 이 내용을 출판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리코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림을 보면요. 왼편 아래에 죽은 시체와 함께 시신을 안고 있는 한 남성이 있고요. 점점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맨 위에는 흑인이 저 멀리에 보이는 배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리코는 당시의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다양한 습작과 함께 실제 뗏목을 화실 안에서 만들어 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더불어서 맨 위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흑인으로 설정을 하면서 당시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버리고 갔던 해군 함장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낭만주의는 당시의 실제 사건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인간의 감정 표현으로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기의 두 가지의 미술사조인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양 근대 미술의 시작점인 인상주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